그거의 수혜자가 이제 우린 거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시대가 계속 갈 거냐? 에이, 안 되지.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버는 거가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라면 굳이 의사 말고도 내가 보기엔 좋은 게 많은데. 안녕하세요, 김학영입니다. 오늘 왠지 이 주제는 원장님이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은 주제인 것 같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맨날 그런 것만 갖고 오잖아. 저희 때도 장래희망의 의사인들이 많았거든요. 아,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난 그런 사명감을 띠고 의사가 되고 싶다기보다 사실은 안정적으로 좀 고수익을 평균적으로 올릴 수 있는 확률이 크니까 의사가 되고 싶은 네.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네. 원장님 때는 객관적으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어떤 과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케바케인데 일단 수술을 하는 과가 안 하는 과보다는 좀 더 벌 가능성이 높아요. 몸이 훨씬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노년기의 질환을 다루는 과가 당연히 비즈니스적으로는 더 화랑일 수밖에 없어요. 정형외과, 안과 그런 거죠. 의대에서 왜 인기 있는 과 탑5 뭐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피부과 뭐 이렇게 피한성 뭐 이런 거. 그 전통적인 생각이 깨진 지가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레지던트를 하려고 할 때, 전공을 정하려고 할 때만 해도 딱 그대로 했어요. 내 위에 몇 년 위에 선배들은 피부과 가려면 수석 뭐 이런 거였어야 되고 내가 성형외과 지원했을 때 기준으로 3대 1이었어. 안과 뭐 말할 거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과들이 이제 마이너 서저리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수술 자체가 좀 작아요. 엄청 헤비하고 오래가는 수술들이 아니라 좀 짧게 끊어지는 수술을 해서 몸이 약간 덜 힘들면서 동시에 응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비보험이라고 얘기되는 꼭 필요하지는 않은 의료, 그러니까 섞이면서 그러면 이제 정해진 수가가 국가의 통제를 받지는 않거든요. 자율적 시장 경제에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수술을 잘하면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한때 인기 있었는데 근데 내가 마칠 때쯤 기준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마이너 서저리만 해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녁 때 퇴근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면서 내가 레지던트 끝날 때쯤이면 2010년 뭐 이때인데 그때만 해도 재활의학과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그런 과들의 인기가 더 컸었죠. 전통의 그 얘기하는 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시대가 계속 갈 거냐? 에이, 안 되지. 왜냐면 지금 수험생이 80만, 100만 시대에 시험 쳤는데 지금 40만 언더로 떨어졌잖아. 한 10년 있으면 20만으로 떨어질 거거든. 그러면 수능 끝나고 뭔가 이벤트, 특수 뭐 이런 거 없잖아. 수술 받은 젊은 사람이 없는데. 근데 또 요새 K-뷰티 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아, 그거의 수혜자가 이제 우린 거죠. K-뷰티, K-팝, K-컬처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세일즈가 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 많은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드라마나 뭐 뮤직비디오, 뭐 가수들 보면 다 예뻐요. 인형 같아. 이 사람들은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알아보면 이제 미용 산업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찾아와요. 이런 게 이렇게 커진 거는 오래됐죠. 10년 이상 됐죠. 왜냐면 2014년 그때쯤에 이미 내가 불가리아에서 온 환자를 수술한 적이 있거든.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오래 좀 해오셨잖아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하셔서 좀 더 평균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 된 것 같은지 아니면은 좀 커져서 이제 모두가 축제가 된 건지. 아, 모두가 축제는 아닌 지 오래됐어요. 의사들 중에 저희 전문의들 숫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몇 명 안 돼요, 사실. 제가 전문의 번호가 1600번대인데 얼마 안 되는데 성형외과 전문의를 제외하고 의사 면허를 가졌지만 에스테틱 시장에 뛰어든 분들, 그분들이 엄청 많아요. 에스테틱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성형외과 전문의 활동의 퍼센트는 제가 볼 때는 한 10% 안 돼요. 5% 될까 말까? 그러니까 경쟁 자체는 이제 빡센 거죠. 그래서 확실한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가 없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술 중심의 고난이도 수술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는 또 사실은 많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거를 한다? 그러면 가격 경쟁해야 되잖아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 딸 때 쌍꺼풀 수술 100만 원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째, 30년째. 심지어는 할인 경쟁으로 인해서 30만 원짜리 쌍꺼풀도 있대요. 애들 말로는.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 얘기 들어보면 지원자 자체가 많이 적어졌어요. 거의 들어가서 고생하느니 그냥 자기만의 능력,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부자가 될까 약간 요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가질 수가 있는지 아니면 좀 아, 이게 애초에 주제가 경제적인 이유로 의사가 되는 게 맞느냐 네, 이거잖아요. 전체적인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현대 사회는 전문직이 무너지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가 대중화되고 심지어는 이제 GPT한테만 물어봐도 다 아는 세상이 돼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필요 없는가?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예전과 같지는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면허의 가치가 그렇게 있을 거냐? 아, 절대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가는 건 어떻게? 뭐 병원을 해가지고 저는 올해 초에 특히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나는 사장인가 의사인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병원을 운영하잖아요. 경영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병원은 잘못됐거든. 수익률은 너무 저조하고 내 몸을 갉아서 이제 애들 월급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병원이 사업적으로 생각하면 다르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일단 줄여야지. 코스트를 삭감해야지. 동시에 이제 의사 입장이 되면 이거 코스트를 삭감해서 환자 몸에 닿는 거를 빨래질을 해가지고 쓰고 이런 건 너무 싫은 거야. 이 아이덴티티의 문제에 가까워요. 근데 나는 이제 둘 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난 뭐가 중요한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의사로 산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의사 되는데 걸린 시간도 6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를 버리지 못하는 거면서 동시에 이게 좋아서 살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은 못 벌어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괜찮다는 거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순간 되게 안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들도 많아요. 돈이 중요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고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버는 거가 되게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라면 굳이 의사 말고도 내가 보기엔 좋은 게 많은데 훨씬 그렇잖아요. 아, 네, 뭐 또 오늘도 두절두절한 것 같은데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